요즘 경제 뉴스나 산업 기사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 피지컬 AI. 이게 뭐냐면 AI가 말만 잘하는 단계를 넘어서 몸을 가지고 직접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챗GPT 같은 AI는 머리만 있는 AI라면 피지컬 AI는 팔과 다리가 달린 AI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번 CES에서 이 피지컬 AI의 상징 같은 장면이 나왔어.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상자를 들고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이지. 사람들이 놀란 건 로봇의 동작도 있었지만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최근 이슈가 된 가격 이야기야. 아틀라스 한 대의 가치가 생산직 근로자 2년치 연봉과 맞먹는다.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이 좀 묘하지. 예전엔 로봇 가격을 이야기할 때 비싸다 싸다 정도였어. 그런데 이제는 사람 연봉이랑 직접 비교가 돼. 이건 중요한 변화야. 기업이 로봇을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줄에 놓고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야. 이 공정에 사람 한 명을 더 쓸까 아니면 로봇 한 대를 들일까? 이 질문이 이제 현실이 됐다는 거지. 그럼 현대는 아틀라스를 어디에 쓰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자동차 조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계획은 좀 달라. 기사랑 여러 산업 리포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방향은 이거야. 아틀라스는 처음부터 핵심 조립 공정에 안 들어간다. 대신 부품을 나르고 정리하고 순서대로 맞춰놓는 작업부터 시작해. 이걸 부품 시퀀싱이라고 불러.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대신 누군가가 재료를 미리 씻고 자르고 순서대로 놓아주는 역할. 이런 작업은 반복적이고 힘들고 사고 위험도 있어. 사람이 하면 허리 다치고 손 다치고 집중력 떨어지기 쉬운 구간이야. 기업 입장에선 로봇을 쓰기 딱 좋은 곳이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현대는 한 번에 공장을 로봇으로 바꾸지 않아. 2026년쯤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본격 투입하겠다고 밝혔어. 한 공정, 한 라인씩 검증하면서 늘리는 방식이야. 왜 이렇게 조심하냐면 자동차 공장은 품질이 생명이거든. 로봇이 실수하면 불량 한두 개가 아니라 수억 원짜리 리콜로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은 되느냐? 여기서 생산직 2년치 연봉 이야기가 나온 거야. 산업 리포트들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 생산직 한 명을 2교대로 돌릴 경우 연간 인건비가 대략 8만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아. 아틀라스 가격이 14만 달러라면 단순 계산으로 2년이면 본전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기업은 인건비만 보지 않아. 로봇은 야근 수당이 없고 산재 처리도 없어. 결근 없고 감정 기복 없이 24시간 같은 속도로 일할 수 있어. 거기에 사고 줄어들고 라인 멈출 확률 줄고 품질 편차도 줄어. 이걸 다 돈으로 바꾸면 2년 회수라는 말이 완전히 허황된 숫자는 아니야. 그래서 요즘 기사와 리포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결론이 이거야. 로봇은 사람을 갑자기 몰아내지 않는다. 대신 사람이 하기 싫고 위험한 일부터 조용히 대체한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공통된 흐름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해고 가능성은 낮아. 대신 신규 채용이 줄어. 사람이 퇴사해도 그 자리를 사람으로 안 채우는 거지. 대신 로봇으로 채워. 중기적으로는 특정 직무가 줄어드는 거지. 단순 물류, 반복 이송, 힘쓰는 작업. 이런 일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반대로 새롭게 생기는 일도 있어. 로봇 관리, 품질 확인, 예외 상황 처리, 공정 개선. 손으로 하는 일은 줄고 판단하는 일이 늘어나는 구조야.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숫자보다 일자리 모양이 바뀌어. 지금의 생산직은 10년 뒤엔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아틀라스는 그냥 로봇이 아니야.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보다 언제부터 사람을 덜 뽑아도 되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조용하게, 숫자로, 계산기로.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지.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이걸 분명히 하자. 로봇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야. 대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치가 낮아지는 역할이 생긴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해. 앞으로 위험한 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 일이 왜 필요해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그냥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라면 그건 위험 신호야. 로봇이 제일 잘 대체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거든. 반대로 앞으로 살아남는 역할은 공통점이 있어. 첫째, 판단이 들어가는 일. 매번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 둘째, 예외를 처리하는 일. 매뉴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일. 셋째, 기계를 다루는 사람. 로봇을 만든 사람보다 로봇을 현장에서 굴리는 사람이 중요해져. 그래서 개인이 준비할 방향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라는 뜻도 아니야. 지금 하는 일에서 한 단계만 옆으로 이동하면 돼. 손만 쓰는 사람에서 판단까지 하는 사람으로. 지시만 따르는 사람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로봇이 못하는 일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로봇이 못 따라오는 지점을 조금만 넓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 나는 대체될 수 없다라고 믿지 않는 것.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지금 내가 하는 일 중 로봇이 하기 쉬운 부분은 뭐고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은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로봇 시대에서도 자리를 찾게 돼. 피지컬 AI 시대의 대비는 도망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야. 조금 옆으로 조금 위로.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